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46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가압류 진행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 교재 뒤편에 보면요.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5+5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분경매 소송을 하기 위한 5가지 그리고 협상을 위한 5가지를 정리해 놨는데요. 이렇게 3칸이 소송에 관련된 5가지 5+5 중에 여기 5가지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한 세트로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고요. 협상과 관련해서는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러한 그 5가지의 협상에 관련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금 미국의 FED, FOMC가 영어 약자 연방, Federal, 오픈, FOMC가 공개 마켓 시장위원회 커미티 FOMC에서 미국이 22년 만에 금리를 0.5%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75로 올릴 것 같아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런 자이언트 스텝, 그레이트 스텝의 0.75는 올리지 않고요. 0.5%로 인상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불확실성이 여전해서 5월 26일 날 아마 금통위에서 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단행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FED 파월 의장이 앞으로도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두세 번 정도 더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상황 점검회의도 뭐 한다, 뭐 금통위도 연다, 뭐 이러고 있지만은 결국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굉장히 커질 걸로 보이고요. 대내적으로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가도 지금 높고요. 금리도 오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한국은행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해서 대체적으로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앞으로의 인상 속도 또 우리나라 지금 5%대에 달하는 고물가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또 연준의 연속적인 0.5%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또 금융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 조금 리스크를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분경매는 그런 데서 좀 해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가는데요. 상대가 있는 이러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지분경매는 소액으로 가성비가 높은 이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그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소외돼서 우리는 그 우리끼리의 리그를 치를 수 있는 이러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 날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탄생됩니다.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요. 정책들이 윤곽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미묘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서 미국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우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극심합니다. 여기다가 또 금리 인상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불가피해서 26일 날, 5월 26일 날 아마 0.25% 인상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최대 3%대까지도 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젯밤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 이상 또 상승해 가지고요. 나스닥이 이틀째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가 이러한 경제 상황을 변하게 하고
또 부동산 상승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또 제한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금리 상승의 기간에 변동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요, 대출 등으로 주택을 소유한 이러한 그 사람들은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또 보유하는 데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오히려 30년간 우리 금리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금리 상승하면서 이러한 이론을 깨고 상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 공급에 관련된 자금 조달이 아무래도 부담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러한 부동산은 상승을 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이러한 금리 상승기에 어떻게 그 시장의 기능을 또 조화롭게 규제하고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고 뭐 이런 것들,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이 수익이 나야 공급을 늘릴 텐데요. 금리가 높아지면 이 공급도 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 10일 날 윤석열 정부의 취임식이 있는데요. 10일 0시에 종로에 있는 종각에 있는 보신각 종이 타종이 됩니다. 임기 개시를 위해서요. 이렇게 보신각 타종하고 20대 대통령입니다. 임기가 시작되는데 취임날 뭐 현충사도 가고 국회 취임식도 하고 국회 경축 행사 뭐 만찬도 있고 여러 가지 10일 날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렇게 보신각 종을 울리면서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 현충원 참배하고 뭐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경축 행사도 열리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요, 코로나, 키워드가 이제 코로나고요, 부동산이고, 그리고 원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요. 이 키워드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지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패가 가름됩니다. 우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피해 규제를 또 어떻게 할지, 뭐 소상공인 6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게 일괄 지급에서 또 차등 지급이 돼가지고 좀 불만도 많습니다. 부동산 공급에 관련된 확대와 또 감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키워드고요. 탈원전을 폐기하고 새롭게 원전 산업을 이끄는 게 부동산, 코로나, 그리고 원전 이 세 개가 완전히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이번 주에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 키워드를 뽑자면 부동산, 코로나, 원전이었습니다. 아무튼 여성가족부 폐지, 또 사드 추가 배치 이런 거 굵직한 공약들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피해 상인을 구제하는 코로나에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집중해야 될 문제고요. 어느 정도 또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이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요소, 우리 같이 경매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러한 그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요. 이런 새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두 축을 어떻게 해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임기 내에 250만 호를 공급한다는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과 건설과 관련한 이러한 재가동 정책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을 많이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건설 관련해서 건설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원자재난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아주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정책이 탈원전이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탈원전이 폐기가 되기 때문에 원전을 에너지 또 탄소 중립의 실현 수단으로 앞으로 적극 활용할 걸로 보이는데요. 울진에 있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빠른 시일 내에 또 재개하고 운영한다는 것들이 친원전으로 가는 이러한 그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전이 뭐 수명이 한 3, 40년 되는데요. 60년까지 연장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대치되고 반대되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그 탈원전, 그리고 부동산, 또한 코로나 대책,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요. 일단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된 이러한 그 결정문을 받은 내용을 보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요. 일단 신청하는 사람이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판결이 아니고요. 결정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결정을 통해 가지고 판결을 받으면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가압류가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요, 타 공유자의 지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통 타 공유자가 내 지분, 채권자죠. 채권자의 지분에 뭐 아파트에 살고 있다든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을 때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생길 때 바로 타 공유자 지분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는데, 이 주문이 신청 취지가 됩니다. 내가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한 신청 취지대로 주문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 3천만 원을 공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압류 집행정지되고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여금 청구 채권이라고 그런 건데, 우리가 실전반에서 보통 그 공부하고 있는 제자분들이요, 이 가압류 지분 경매에서 임차료 상당의 이 가압류를 바로 부동산 가압류를 이렇게 그 묶어 놓을 때 또 아이디어가 생기는 겁니다. 본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니면은 빌려줘 가지고 지인들한테 대여금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바로 뭐 지분 경매 부동산 가압류 하는 거하고 똑같이 대여금 청구 채권이 있을 때도 이렇게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돈 빌려간 사람의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 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응용해 가지고 그동안 못 받았던, 빌려주고 못 받았던 돈을 법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리걸 마인드를 갖고 또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비즈니스에서도 적용하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내가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래서 재산 명시, 재산조회,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같은 이러한 법적 테크닉을 또 구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응용까지도 가져갑니다. 지금 부동산 이 가압류는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여금 청구 채권이 3천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안 주니까 바로 부동산 가압류하는 겁니다. 이 사건 부동산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증권,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탁보증보험증권하면요, 선담보로 먼저 가압류 신청하기 전에 이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끊어가지고 선담보로 할 수 있는데요. 판사님이 이걸 바로 결정하면서 이거 바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쓰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분경매를 하시면서요, 이렇게 그 부당이득금에 의한 가압류 외에도 응용을 하시면 내가 누구한테 빌려줘서 못 받는 거, 또 손해를 보고 있는데 못 받는 거, 손해금 청구 소송할 때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하는 게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꼭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알기 전에 재산을 묶어놓는 부동산 가압류가 가장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채권 가압류라든가 또 동산 가압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금 공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보증보험증권에 의해서 하지 않으세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가 재산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채권이나 동산, 이 채무자의 금전에 관련된 이러한 돈들이 어디 있는지, 은행이라든가 또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금 아니면 월급에도 또 가압류할 수가 있고요. 동산, 그러니까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사무실에 있는 이러한 그 동산을 또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분경매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데, 부동산 가압류를 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전자소송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자소송 여기에 보시는 것 같죠? 사용자 등록하셔가지고 아이디까지 다 만드시고 공인인증서도 등록하셔가지고 이렇게 민사 서류, 여기에 보면 서류 제출이라고 있어요. 전자소송 홈페이지 앞에 제일 왼쪽에요.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소장이라든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민사 본안은 공유물 분할 소송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된 본안 소송하는 데고요. 조금 전에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있는 민사 신청에서 꾹 눌러보시고요. 민사 보전 처분 및 본안 관련 신청 사건의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하는 곳이다. 민사 가압류 신청을 꾹 누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요. 요 민사 가압류 신청 물론 전자소송으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밑에 많은 이러한 신청 서류들이 있는데요. 신청 취지 변경할 때 쓰는 거, 또 판사 기피, 물론 이 가압류 신청할 때는 이런 그 본안 소송에 쓰는 거니까 필요 없지만 이와 같이 많은 서류들 신청하시고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그 또 소송 이기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요, 전자소송의 여기 홈페이지 좌측 밑에 보면 전자소송 처음 오셨나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뉴얼과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보시면은 전자소송을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이 이렇게 가압류 부분입니다. 여기 페이지 100, 교재 194페이지인데요. 이 194페이지에 어떻게 그러면 신청서를 쓰는지 채권자, 채무자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우리가 하기 때문에 400만 원의 부당이득금 계산하는 방법, 미도래 1년치 부당이득을 어떻게 또 청구하는지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요. 앞에 동영상 처음부터 천천히 공부하시면 이것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할 수가 없지만 다음 주에 또 이 가압류 이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가압류 부동산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에 하는 거고요. 아까 주문에 있는 이 바로 가압류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채권의 집행 보존을 위해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재판을 구한다. 이건 타 공유자의 재산에 내가 만약에 2분의 1, 2분의 1 지분을 매입했는데요. 이 A 부분이 제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B 지분이 타 공유자 지분이면 여기 타 공유자 지분의 B 지분에만 각구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구의 가압류를 설정하려고 지금 부동산 신청하는 거고요. 신청 이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당사자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다음 주에 같이 부당이득금 발생 경위라든가 어떻게 쓰는지 제출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195페이지부터 할 건데요. 오늘은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가압류 신청을 하시게 되면 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것들이 전자소송 하기 때문에 바로 인용이 되면 다운받아서 이와 같이 결정이 되고 이거의 결과물이 바로 타 공유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채권자는 내 이름으로요. 채무자는 타 공유자 이름으로 해서 타 공유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소유권과 이러한 보전 처분이 올라가는 갑구에 바로 가압류가 올라간다. 결정문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깊은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동산 밴드, 우리 지분경매 밴드,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찾으셔가지고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 이렇게 노란 표지가 있는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찾으셔가지고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더 깊은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요, 지분경매 실전반에 오셔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5월 11일, 그러니까 9일 날이 월요일이니까요. 10일 날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공부가 시작되고요. 우리 공부는 수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진도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전반 물건 낙찰받은 실전반 제자분들 물건 갖고 실제하기 때문에 진도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 서 있고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 더 깊은 공부 6개월 과정 400만 원입니다. 온라인 교육도 있습니다. 4년치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의치 않으신 분들, 뭐 시간상이라든가 거리상으로 여의치 않는 분들은 이러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또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아주 깊은 공부, 우리 지분경매 학원은요, 다른 물건은 안 하고요, 지분경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실전반 과정입니다. 다음 주에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고요. 오늘부터 또 이틀간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